안녕하세요, 헬머코치입니다. 오늘은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입문하고 싶거나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줄여서 풀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풀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풀 서스펜션 자전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서스펜션이 앞에 뒤에 프레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서스펜션이 두 개 있는 거를 저희가 흔히 풀샥이라고 합니다. 풀샥 MTB 또는 풀샥 산악자전거. 어쨌든 오늘은 그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세우면 잘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는 산악자전거를 아직 제대로 내가 내 취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과연 이거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까? 괜히 돈만 쓰고 안 타는 거 아닐까? 내 취향에 맞을까? 이런 취향 탐색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혹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그냥 산악자전거 중에서 하드테일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산악자전거에서 하드테일이 제일 기초가 되는 자전거니까 하드테일을 200만 원 이하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앞에 포크 있잖아요. 앞에 서스펜션에 리바운드가 조절될 수 있는 서스펜션만 들어가 있는 한 200만 원 이하의 하드테일을 구매하셔서 그거를 좀 도로에서도 타보시고 산악도 가보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시는 기술 같은 것도 좀 연습해 보시고 하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 취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탐색을 하시고 풀 서스펜션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좀 돈도 아끼고 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 같고, 저도 하드테일을 5년 타고 풀 서스펜션을 샀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하드테일을 사서 5년 동안 잘 관리를 해서 타서 제가 그거를 한 5, 60만 원 정도에 중고로 팔고 풀 서스펜션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전거 가격으로는 총 제가 40만 원밖에 손해를 안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구매하다 보면 XC 풀샷, 트레일, 올마운틴, 엔듀로, 다운힐 이 트래블로 나누는 그 자전거의 장르가 너무 많고, 산악자전거는 그 장르에 따라서 즐길 수 있고 없고 즐기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져요. 그래서 어쨌든 숏 트래블 쪽 자전거가 있고 롱 트래블 쪽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프레임의 트래블 기준으로 150mm를 기준으로 150mm보다 짧거나 150mm 정도 되면 우리가 숏으로 보고 150mm보다 좀 길면은 이제 우리가 롱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또 그 안에서 정말 스타일과 무수히 많은 장르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프레임 트래블 150mm 기준으로 숏과 롱을 나눈다. 그래서 여기가 숏이고 여기가 롱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캐논데일 전기 자전거가 있고 그다음에 스캇 자전거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캐논데일 전기 자전거, 스캇 자전거인데 여기는 스파크가 있고요. 여기는 랜섬이 있고 여기는 카본2가 있고 여기는 LT2가 있어요. 숏과 롱으로 저희가 나눠놨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산악자전거 라이딩 스타일은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러면 간단하게 나누면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주행입니다. 도로를 타건 혹은 임도를 타건 혹은 이렇게 산악 싱글길을 타던 이런 주행 위주로 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운힐 위주로 타시는 분들. 두 번째는 다운힐. 오르막은 뭐 그냥 올라가는 데 의미를 두고 나는 무조건 내리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내가 타는 이런 생각이나 내가 타고 싶은 방향성이. 두 번째는 다운힐. 세 번째는 트릭입니다. 트릭은 내가 뭐 공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막 자전거 앞바퀴 들고 뒷바퀴 들고 막 자전거 돌리고 막 점프하고 이런 트릭들. 다운힐에서 점프하는 거 말고요. 그냥 막 평지에서 바니업하고 이런 거. 그래서 총 스타일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숏 트래블 자전거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숏 트래블 자전거는 일단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풀 서스펜션 자전거 중에서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기가 쉽고요. 그러면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겠죠. 일단 숏 트래블 자전거를 사면 자꾸 롱 트래블에 눈이 갑니다. 내가 롱 트래블 샀으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롱 트래블로 가게 되실 거예요. 언젠가는. 어쨌든 숏 트래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일단 사실은 산악 자전거를 입문하는 거에 대해 정석은요, 하드테일 타고요, 트래블을 짧은 거 순서대로 다 거쳐가는 게
우리가 비용과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쇼트트래블 자전거를 타면 반응성이 빨라요. 트래블이 짧기 때문에 얘가 이제 움직임도 빠르고 자전거도 가볍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초보자, 입문자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테크닉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성숙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서스펜션이 너무 길면 자전거를 다루는 것 자체가 버겁고 자전거가 느리고 또 속도가 빨라야지만 얘가 반응성이 빨라져요. 롱트래블 자전거들은.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테크닉을 하면 잘 되죠. 펌핑도 잘 되고 호핑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즐기기가 좋고 가격대에 따라서 트래블 그 풀샥들도 자전거의 무게가 다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비교적 쇼트트래블 자전거들이 무게가 좀 가볍고요. 같은 무게라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기 좋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다운힐을 하러 가려면 어딘가로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집 근처에서 이렇게 타고 놀잖아요. 그럴 때 쇼트트래블 자전거가 타고 놀기에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주행을 하고 어디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가볍고 산악에 가서 페달링을 해서 올라가는 것도 어쨌든 쇼트트래블 자전거들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사실 입문자에게 더 적합한 자전거는 쇼트트래블. 그래서 쇼트트래블의 장점은 그렇게 되고 그럼 롱트래블을 자전거로 입문을 하면 안 되냐? 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내 취향이 명확하시면 글로 가도 되는데 롱트래블 자전거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자전거가 많은 부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괜히 간지가 나요. 멋있습니다. 자전거가. 그리고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이 자전거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정말 재미있고 멋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맞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체로 좀 무겁습니다. 정말 최상급을 사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대체로 초보자들이 타기가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고로 감가가 큽니다. 의뢰이 롱트래블 자전거는 그 자전거를 타는 환경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산을 한 번도 안 갔어도 이 자전거는 그래도 산에 가서 좀 험하게 탔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 가격이 아주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롱트래블 자전거는 좀 탈 수 있는 환경이나 타려고 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산악 자전거 중에서도 조금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 취향이 좀 확실하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이제 후회 없이 타죠. 입문자분들은 자전거를 경험하고 그 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페달링을 하면서 이동하기도 조금 버겁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시고 나서 후회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자전거가 포용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점프를 뛰어도 좀 기울여도 얘가 내 실수를 많이 커버해주고 내가 산에 가서 막 험로를 타고 내려와도 트래블이 짧은 자전거보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취향이 거기에만 맞는다면 롱트래블 자전거가 해주는 부분이 꽤 많아서 초보자들이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쇼트트래블을 너무 짧게 경험하고 롱트래블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취향이 거기가 맞아서. 그러면 비용에 대한 이중 지출이 좀 없을 수 있겠죠. 한 번에 롱트래블로 가버리면. 그래서 좀 한 번에 롱트래블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취향이 확실하시거나 아니면 하드테일 같은 거를 먼저 경험하셨을 때 취향 탐색이 확실하게 되셨다면 자신있게 롱트래블로 좀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 설명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 사실 쇼트트래블 자전거가 할 수 있는 걸 롱트래블 자전거가 못하는 거 아니고요. 롱트래블 자전거가 할 수 있는 걸 쇼트트래블 자전거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전거가 하기가 좋은 게 6대 4일 수도 있고 6대 4일 수도 있고 7대 3일 수도 있고 7대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우선순위로 그 우선순위에 맞는 자전거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트릭 위주로 하고 싶다. 막 기술, 점프하고 앞바퀴 들고 뒷바퀴 들고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쇼트트래블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나는 산악 자전거를 머릿속에 딱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나는 다운힐이야. 내리막만 생각이 나요. 그럼 무조건 롱을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산악 자전거를 딱 생각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숨을 차면서 어필 올라가고 또 산에 가서도 이렇게 오솔길들을 쫙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뭔가 타는 분위기가 상상이 된다. 그러면 숏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산악 자전거 딱 생각했는데 내가 점프 막 하고 있고 드럼 멋있게 막 날아가고 있고 이런 게 생각된다.
그러면 롱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뭔가 그냥 자연을 즐기고 뭐 임도도 가고 도로도 타고 뭔가 이런 낭만적인 라이딩이 떠오르신다. 그러면 숏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눈을 감고 내가 즐길 수 있는 환경과 내가 즐기고 싶은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즐길 것 같은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거에 맞는 자전거를 고르시면 된다. 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숏트래블, 롱트래블 오케이 골랐어. 근데 EMTB 일반 자전거 뭐 사야 돼? 이거는 이제 약간 또 번외예요. 번외인데 EMTB는 어쨌든 시간 대비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쫓기시는 분들이 입문하는 단계에서 풀 서스펜션 자전거 고를 때 EMTB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은데 정말 일주일에 탈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7일 중에 2시간. 이런 분들은 시간 안에서 일단 가장 빠르고 재밌게 즐기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연습이고 뭐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EMTB 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입문을 이제 아쉽지만 너무 늦은 나이에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엔 산악자전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산악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 EMTB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MTB 중에 내 취향에 맞는 숏트래블, 롱트래블. 근데 나는 반대로 산악자전거를 내가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산악자전거를 정말 제대로 즐기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고 30년, 20년 즐길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차근차근 일반 자전거부터 즐겨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MTB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MTB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취미로 내가 딱 선택을 했다. 그럼 사실 내가 한 장르에 치우쳐서 딱 그것만 즐기는 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는 자전거 요즘 같은 경우 2대가 필요해요. 라이프 스타일로 즐길 만한 자전거, 혹은 이제 파크나 다운힐에 이제 특화된 자전거 한 대, 이렇게 2대를 꾸미는 경우가 보통은 많거든요. 라이프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자전거는 가벼운 풀 서스펜션이 될 수도 있고 EMT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사는 환경 안에서 페달링도 많이 하고 자전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만한 그런 자전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라이프 스타일로는 주로 뭐 트릭을 연습하고 싶다. 그럼 일반 자전거의 숏트래블이라든지 이런 거 고르시면 되고, 내가 라이프 스타일로는 좀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운동으로 즐기고 싶다. 이러면 하드테일을 선택하시면 되고, 라이프 스타일로 나는 싱글에 가가지고 한 2~3시간 산 안에서만 그냥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목적이다. 이러면은 EMTB를 고르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내가 주말에는 좀 장거리로 뭐 MTB 파크를 간다든지, 요즘 수도권에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파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다운힐 위주로 즐기고 싶다.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파크들은 셔틀 버스도 없고, 그다음에 리프트 시설도 안 돼 있으니까 자력으로 다녀야 되니까 이제 다운힐용 EMTB를 사면 되겠죠. 롱트래블 EMTB. 나는 근데 그런데 안 다니고 그냥 강원도권이나 뭐 고창이나 뭐 원주나 이런 이제 다운힐 파크에 가서 즐기고 싶다. 이러면은 일반 자전거에 롱트래블에서 다운힐용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이드를 드리면 조금은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전거를 조금 추천해 드릴 만한 자전거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자전거는 스파크예요. 그래서 스카에서 나오는 130mm급의 트레일 바이크고, 여기는 이제 스카에서 나오는 랜섬이라는 170mm급의 엔듀로 바이크입니다. 숏트래블, 롱트래블이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모델이 있어요. 딱 150mm의 지니어스. 근데 지금 요 최상급 스카 풀 서스펜션 자전거들이 다 30%에서 40% 할인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캇의 최상급 풀 서스펜션 자전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가볍습니다. 근데 정말 가벼운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사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하나 아래 장르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트레일 바이크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난 조금 롱트래블에 대한 미련이 있어 라고 한다면, 지니어스의 최상급을 사면 무게가 12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트레일 바이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영역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다루는 게 경쾌하거든요. 또 반대로 나는 지금 딱 지니어스가 필요해. 올마운티 딱 가운데 등급. 근데 나는 뭔가 내가 가끔 그래도 파크 가고 이럴 때 약간 롱트래블 자전거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랜섬 최상급 자전거를 사시면 무게가 13kg대거든요. 올마운틴 바이크 살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서 이거는 어느 브랜드를 막론하고 그 브랜드에 해당되는 기안급 자전거를 사면 약간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스캇의 풀 서스펜션 자전거 중에 기안급 자전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800만원, 900만원대에서 최상급 풀 서스펜션 자전거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숏이든 롱이든 EMTB에 지금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거의 스몰 사이즈만 남은 캐논데일 모테라 중에서 카본2 LT2 모델과 포커스 잼2 샘2에서 일단 500만원, 600만원대에서 새 자전거를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거든요.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의 홈페이지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은 모든 자전거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풀 서스펜션 자전거는 하드테일보다는 좀 신중하게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가격대가 비싸고, 그 다음에 중고로 이거를 처분할 때도 어느 정도 감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의 자전거를 보면 이제 휠이 29인치에 그다음에 허브 규격이 이제 부스트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규격이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자전거들의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대를 사서 오래 즐길만 합니다. 자전거의 이런 레이아웃이나 성능들이 이제 많이 상향 평준화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풀 서스펜션 자전거는 조금 신중히 사시되 한번 사실 때 조금 좋은 걸 사셔야 또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내 취향에 맞는 자전거를 잘 탐색하셔서 하나를 사서 내가 꾸준히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좀 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가격들이 옛날에는 기안급이라고 해봤자 많이 비싸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기안급이라는 자전거 자체의 가격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그 성능 자체가 정말 옛날에 비해서는 같은 기안급이라도 훨씬 월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오래 탈만한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어쨌든 풀 서스펜션 자전거는 좀 내 취향에 맞는 자전거 사셔서 좀 오래 즐긴다, 이렇게 자전거의 회전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만한 경제력이 되신다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잘 소비하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시라면 잘 골라서 좋은 자전거를 곁에 두고 조금 오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아주 입문자 입장에서는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 또 현모코치 입문자 분들에게 아주 친화적인 매장이니까 오셔서 상담하시고, 오셔서 상담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매장에서 취급하는 브랜드에 한해서는 제가 또 전화로도 상담해 드리니까 전화 주셔서 좋은 자전거 상담 받으시고 잘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녕.